2019년 1월 11일 금요일, 베트남의 새해 소식이 문득 궁금해지는 이 밤,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뉴스 2화 시작하겠습니다. 이프로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요즘 뉴스가 있나요? 뉴스는 없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뭡니까?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노래방이 하나 있어요. 노래방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 컨텐츠를 회의하기 위해서 잠깐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테라스에 나갔는데 꽁안들이 그것도 위장을 해서 그런 그 뭐, 꽁안차가 아니라 네, 일반 승용차를 타고 그렇죠. 5명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단 났다. 왜냐면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가 살아가는 카페가 옆에가 빌라예요, 빌라. 원래는 네. 그냥 그 일반 빌라촌인데 여기에 노래방이 좀 많이 생겼어요, 한 갑자기. 10개 있죠? 14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노래방 간다는 게 아니고 왜냐면 제 집이 이 근처라 가지고 그렇죠. 산책을 한번 돌다 보면은 이거 다 세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기가 베트남 같은 경우가 노래방은 노래방으로 라이센스를 못 내고 다 식당으로 내요, 보통. 그렇죠. 량이라고. 왜냐면은 노래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라이센스가 잘 안 나온다면서요? 어렵습니다. 네.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도 받기가 어렵거든요, 사실 이게. 음, 근데 인보이스 발행이라든지 세금 영수증 발행 때문에 이제 보통 식당으로 내는데 단속이 들어온 거야. 야, 이제 흥미롭게 보고 있었죠. 5명이 탁 시키고 그래서 저도 있길래. 이제 공안들이 이렇게 어떤 가게에 몰려간 걸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봤어요, 저희도. 좀 이게 좀 재밌겠다. 네, 그래서 뭔가 일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가씨들이 막 잡혀오고 와, 막 차근차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막 와가지고 막 샷다문 깨부수고 들어가서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근데 그냥 멀뚱히 5명에서 문 앞에서 왔다 담배 갔다 피고 하는 거야. 핸드폰 왔다 갔다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베란다 쪽으로 어떤 그 베트남 남자가 오더니 네, 이거 다 괜찮아요. 뒷문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네. 가더라고. 네, 그래서 그 뿌락진 친구가-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정찰을 하러 온 거지 네. 카페. 그래서 저희가 그냥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좀 이제 이제 또 방송을 아까 녹음 한 편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또 담배를 피러 나갔는데 노래 소리는 그대로 들리는데 공안은 사라졌어. 얘들아 이렇다. 얼마 받았을까? 얼마 받았을까에 네. 대해서 또 이제 둘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과연 얼마 받았을까. 좀 재밌네요, 그러니까요. 좀 이게. 근데 진짜로 이렇게 그냥 형식만 갖추면은 네. 근데 베트남도 뭐라고 안 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저희- 이렇게 대놓고 막 네. 불 켜놓고 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밖에서 보면은 다 영업 뭐 안 하는 것 것처럼 같아요. 했는데, 문 잠겨 있고 네. 간판 불 꺼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 우리가 비행기가 폭격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아예 빛을 다 가리는 예, 그런 거 하잖아요. 공군 훈련 이런 거 하는데. 예, 몰라요. 난 네네. 공군 안 나왔으니까. 하여튼 뭐 그런 상태에서 하니까 네. 베트남 공안들도 이 일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렇게 하니까 돈 좀 주면은 간다.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그래서 좀 웃겼어요 보면서. 그래서 단속을 나온 것 같았는데 네. 확실히 단속은 맞아요. 왜냐면은 보통 그 공안들이 타고 다니는 그 관용차가 아니고 그렇죠. 개인 승용차 같은 거 끌고 왔더라고.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사단이 나는구나. 네. 그런 게 없다. 그러면서 또 그런 말이 있죠. 그 뭐랄까 베트남에 자주 하는 말이 저희 그 같이 데리고 있는 회계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Everything is possible. 이렇게 Everything is possible. 네. 좋습니다. 좋은 말이죠. 돈만 네. 주면 다 된다. 이게. 네. 까지 꿈도.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또 근데 재밌는 거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저희가- 미딩 딩톤 쪽 지나가다가 저희가 맥주를 한 잔 마시고 네.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아가씨들이 다마스 같은 포터차 포터차, 그 예. 3.5톤짜리 제가 포터에 그때 얼추 한 15명에서 20명 20명 정도는 정도가 그 무슨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돼지 싣고 간 것처럼 찰캉찰캉. 그래서 단속을 해가지고 거기는 이제 와이로를 조금 매겼던가. 뭐 문제 생긴 거죠. 20명 정도 사람이 그 3.5톤 포터티에 네. 굳게 앉아가지고 다들 어제 잡혀가더라고요. 보면서 하여튼 그거는 좀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뉴스죠. 그래서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촬영을 하는 게 저희 뉴스편 또 반응이 그렇죠. 좋아가지고 제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11월 달에 하고 지금 벌써 12월을 패스했네.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정기적으로 하려고 한 합니다.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편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굿비 뉴스 2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게 있죠? 저희가 지금 또 뉴스 첫 번째 뉴스부터 베트남 항공이 국내 노선을 확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네, 베트남 국영항공사인 베트남항공은 2019년도 호치민시티와 쭈라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입니다. 다낭시티 앤 건터시티를 잇는 두 개의 국내선을 추가할 예정이다. 뭐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그 의미 있는 뉴스는 아닌데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중요한 뉴스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물동량이 많죠. 북부 남북 워낙 긴 나라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미국 내 국내선을 제외하고는 가장 물동량이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미국이 그 동서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스트 웨스트가 굉장히 물동량이 많은데 그 다음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한 그러면 뭐 국가 안에서 캐나다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는 비행기로 뭐 갈 일이 있겠어? 캐나다 애들 뭐 메이플 시럽 나르나?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이죠, 캐나다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메이플 시럽이랑 꿀이랑 차이가 뭔지 알아요? 뭐 원료가 다르지 않습니까? 재료가. 몰라서 물어본 겁니다. 메이플은 메이플로 만들었고. 네. 그렇다. 그래서 이거 뭐 다시 계속 늘리면 하죠. 그래서 또 뭐 또 비행기 만들었다. 그렇죠. 건터가 아직까지는- 되게 큰 도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네. 베트남이 항공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연착이 엄청 잘 됩니다. 저는- 연착도 무지 잘 되고 특별히 이를테면 비엣젯을 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비엣젯은 탔다 하면은 뭐 50%에서 70% 확률은 저는 호치민 갈 때 항상 느끼는 게 연착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러신가요? 거의 저는 뭐 100% 확률로 제 예전에 같이 모시던 사수분께서 3시간, 4시간을 기다려봤대. 네네. 뭐 그랬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호치민 베트남 내에서는 네. 돈 있으신 분들은 비엔남 항공을 타죠. 네. 비엔남 항공은 최근에 제가 뉴스 본 거에 의하면은 그 연착이 제일 없는 항공사 탑 뭐 10인가 꼽혔다 이렇게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비엣젯 말고 비엔남 항공. 아, 네.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네.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돈 있으면 비엔남 항공 타라. 다른 팁? 그리고 뭐 일단 그 스케줄 잡으실 때 연착을 염두에 두시고 잡으셔라 항상. 아 그렇죠. 국내 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비젯젯 항공 같은 경우가 연착이 굉장히 잦는데 첫 비행기, 네. 그러니까 아침 비행기가 6시 반 비행기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국내선 기준으로 그거는 연착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첫 비행기니까 밤에 준비해놨나 봐. 네. 네.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비행기가 왔다가 다음 항공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들은 연착이 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뉴스가 싱가포르 회사에서 베트남의 가장 큰 유제품 회사인 비나밀크 뭐 지분을 좀 늘리려고 한다. 네. 비나밀크 주식 사세요? 비나밀크 주식이 제가 있습니다. 아, 무려 있어요? 그 수억 원 단위에 이르는 그렇죠. 비나밀크의 주주인데 올라가겠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네, 올라갈 겁니다. 네, 비나밀크.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다낭에서 EU와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다낭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이제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하죠. 태양열 발전 할 한국? 만하죠. 태양열 발전 요즘 잘 되고 있나? 안 좋다는 얘기가 들려가지고 한국 말씀하신가요? 한국에서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 뭐 아마 이게 또 뭐 EU랑 FTA 맺고 요즘에 또 유럽이랑 또 뭔가 좀 흐름이 좋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태양열 발전을 한다 뭘 해먹고 싶다라는 얘기죠. 이건 그냥 국책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 다낭 쪽에 있는 그 간부들이 해먹고 싶다. 좋은 뜻입니다.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는 바라보지 마시고 확실해요 정확하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이거. 에너지를 활용하기가 참 좋은 곳입니다. 석유가 나는 나라에서 이걸 왜 하냐는 거야. 아, 베트남 나는 석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동남아 기준으로는 많아 보이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 중동 국가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굉장히 미미한 규모입니다.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해먹는다 봅니다. 하여튼 그리고 베트남도 태양열 발전을 한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베트남에서 에너지원이 뭐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뭐 석탄 아닙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이 제일 많고 아. 베트남 수력이 많아요. 수력? 네, 약간 의외인데 수력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에너지를 수입하잖아. 베트남 에너지를 지금은 수입을 하지 않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수입 많이 했다고 들어가지고 네네. 뭐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긴 맞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긴 한데 어쨌건 현재는 지금 원자력은 거의 없는 상태고 원자력 없죠. 수력 제일 한국도 많고 탈원전하고 있다는데 네네. 지금. 그리고 다음 뭐, 뉴스로 가볼까요? 네, 베트남 슈퍼마켓 새해들의 매출 급등한다. 뭐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합니다. 어디 가나 뭐 네, 그런 넘어갑시다, 건데 이거. 특별 뉴스로 중요한 이렇게- 거는 뭐 네. 자 베트남 도시 거주민들이 비현금 거래를 높이려고 한다. 네, 작년 7월 기준으로 베트남의 비현금 거래 비율은 4.9%로 중국, 태국 등을 포함한 주변국에 한참 뒤진 수치라고 하고 올해 안으로 모든 가구의 청구서 결제에 비현금 거래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함이라고 했습니다. 비현금 요게 이제 비현금 거래가 잘 안 되는 게 베트남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금 이 그 돈을 캐시에 이제 대해서 캐시를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또 탈세하기 위해서죠 이거 다. 그렇죠. 현금 받아서 해먹겠다.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집을 사는데 뭐 금괴를 들고 왔고 막 돈을 포대에 들고 와서 집을 샀다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을 그렇죠, 정도로 베트남이 은행 이자를 많이 주는 이유가 너네 그 돈을 그 금고에다가 개인고에 보관하지 말고 네. 은행에 놓고 있어라. 그런데 그렇죠. 베트남은 그래도 은행을 못 믿어서 현금들을 다 이렇게 50만 동짜리로 해가지고 그렇죠. 금고에 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비연금 거래라는 좀- 거는 그 핀테크 활성화의 일환이 좀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지들도 알리페이, 이 QR페이를 쓴다고 하잖아요. 사실 중국이 잘 지금, 건너 음, 떴으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한 그 뭐라고 하죠? 핀테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모, 뭐 잘로페이, 잘로페이, 뭐 뭐 VN, 기타. 모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 한국 기업들도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싱가포르와 태국을 제치고 동남아시아 IPO. IPO가 뭐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신규 성장 인베스트먼트 이니셜 퍼블릭 오퍼레이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네, IPO. 아니 뭐 그런 게 있다. 네네. 당연히 그럴만 하죠. 요즘 워낙 뭐 여기도 일전에도 시장조사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베트남에도 그 신규 스타트업 같은 경우 되게 유치를 많이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IPO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이 IPO가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입니다. 오퍼링. 오프레인? 오퍼링. 오퍼링? 오퍼링.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 IPO 규모는 26억 달러로 작년에 3.7배. 말이 그냥 그만큼 많이 그렇죠.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이 4차 산업혁명을 외치면서 이렇게 IPO를 높이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뭐 베트남 IT 기업의 월급 22,000불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자가 부족하겠죠. 여기 인공지능 할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지금. 없죠. 없습니다. 네. 그냥- 이런 사람들은 다 외국에 수입해야 되니까 그렇죠. 로컬에서 수요가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인도 같은 쪽에서도 IT 기술자도 많이 넘어오죠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월급 22,000불 줘도 안 올 수도 있죠. 할 줄을 안 해, 모르죠. 할 줄 모르니까 나 하고 싶네. AI 기술 내가 하면 안 되는가?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는 공부하셔야지 겨우 할 수 못해요, 있으니까. 20년에도 못합니다.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빠른 폭이 좋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베트남 경제 속도가 성장 속도가 6.5% 정도다. 네. 뭐좀 그 떨어질 지난 때죠. 시간에 우리 심 소장님 모시고 얘기했었는데 뭐 7%대 가까이. 작년도에는 이제 7%가 넘다 보니까 네. 올해는 조금 낮춰서 네. 잡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베트남 교통사고 발생률을 10% 정도 낮추고 싶어 한답니다. 정부에서. 네네. 교통사고의 주범인 음주운전과 네. 헬멧 미착용 강력 단속으로 대중의 안전의식을 높일 거라고 합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이 나라 음주 논서? 음주 단속 하는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음주 단속은 못 봤는데 헬멧 단속은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하죠. 그럼 베트남이 이런 거를 진짜 잘한대요. 진짜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도 헬멧을 제대로 쓴 나라가 없는데 베트남은 진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멧 쓰고 있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요게 그 진짜로 헬멧 단속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처음에는 헬멧을 쓰라고 해도 안 쓰다가 한번 이제 그런 유예 기간을 주고 그레이스 피어드를 주고 너네 이번 한 달 두 달간 헬멧 안 쓰는 거 봐줄게. 대신에 그 위에 걸리면 된다 했더니 예. 그다음부터 이제 다 쓴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안 썼다 하면 잡아가지고 벌써 20만 원 바로 뛰어가니까. 그냥 돈을 받아갑니다 애들이. 네. 그래서 그걸로 세수가 얼마나 거친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수가 아니지. 이거는 다 이게 개인 그렇지, 주머니로 들어가는 불철주에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본주의의 무서움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호안키엠 호수 근처에 고도 제한 초과하는 건물 허가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리뜨엉깨거리에 사이공 하노이 커머셜 뱅크 SHC 본점 14층 건물과 12층 건물을 허가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 얼마 받았을까요? 아 너무 이렇게 부정적인 쪽으로만 나가시면 안 되고. 맞잖아 사실. 아 근데 이게 이를테면 뭐 그런 거잖아. 한국 롯데 그린벨트 푸는 거잖아, 이거. 제2 롯데 센터 그것도 문제가 좀 많았죠. 123층짜리 뭐 그 공군 그렇죠. 뭐 문제도 뭐, 있고 했었는데 다 이게 매기면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하면 좀 좋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베트남이 도시화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네. 호안키엠 근처가 많이 더 투자가 되고 그렇죠. 높은 빌딩들이 들어서야죠. 좋습니다. 호안키엠을 도시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가면은 진짜로 오래된 건물들밖에 없으니까 그 올드타운으로 보관하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주변 인근들은 또 개발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기사가 보자. 이집트 폭탄 테러에 살아남은 베트남 관광객 9명이 무사히 귀국했다고 합니다. 어우 이집트 가고 싶습니다. 이집트 좋죠. 가봤어요. 가보진 않았고 가보고 싶습니다. 이집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은 좀 가봤습니다. 아 둘이 또 많이 싸웠잖아 옛날에. 인접 국가인데 예. 그렇죠. 하노이의 떼 축제들 2월 5일부터 2월 7일까지 호황기엠 거리들을 꽃으로 장식하고 2월 16일, 17일은 도시 전체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꽃 축제는 못 보는데 네. 2월 16, 17일 불꽃놀이는 볼 수 있겠네요. 가능하죠. 네, 이프로 엄사장이 이번 한번 설을 맞이하여 한번 한국에 들어갑니다. 가볼 만할 것 같아요. 불꽃놀이 네. 좋죠. 그 다음에
뭐 하노이 랜드마크 70에서 미술 전시회 열린다는 건 지났다고 하고요. 네. 호주의 포키스라는 사이트에서 베트남의 뱀주를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술 중 하나로 꼽았다. 독이 있는 뱀을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게 않겠죠. 그렇죠. 뱀의 독을 마셔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목에 상처가 있거나. 아 맞아. 그러면 이게 한 마리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 호황김에 가면은 그 전갈술, 많아요, 미니 뱀술 엄청 많잖아요. 많아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 옛날에야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 때야 먹는 네. 것 같아요.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좀 이런 거 굳이 뭐 남자 좋다는데 아직 뭐 건강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훅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래 사시려면 드시지 마시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노이바이 공항 연꽃백화가 생겼다는데 네. 공항 안 간지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조만간에 공항 가고 하면 연락드릴게요.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다음 뉴스로 네. 베트남 ODA 자금 국내 투자 유치용으로 사용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네요. 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재무부 장관은 너무 상당히 국내 사업체들의 투자금 중 외채 비율을 줄임과 동시에 자본회수 가능성 높은 사업체들에게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대출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자본을 베트남에게 우선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이를 민간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업들과 민간 기업들이 눈여겨보는 사업안에 우선 대출권을 부여하겠다고 접수했다라고 합니다. 무슨 좋네요.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외국의 투자금 이제 외채 비율을 줄인다는 얘기죠, 그냥 베트남 네. 정부에서 이제 외국의 이제 그 외채를 좀 줄이겠다라는 거고. 네. 호치민시에서 밀크티를 마신 초등학생들이 입원했답니다. 큰일 났네요. 밀크티를 드시지 마십시오. 베트남의 밀크티 집이 요즘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맞죠. 옛날부터 그랬지만 요즘에 그 엘리란 카페 알아요? 더 엘리. 알죠. 사슴. 사슴. 저 사슴티라고 부르는데 거기가 비싼데 어우. 맛도 똑같아요. 네. 근데 인테리어가 새끈하거든 거기가. 약간. It's time for the tea라고 써 있는 그래서 그런 데인데 사람이 많이 갑니다. 거기가 좀 특이한 점이 네. 생우유를 써요. 아 그래요? 아 맞아. 그 티 이름이 뭐냐면은 그 뜨어이 뭐 그래요. 병덴인가?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뭐냐면 맛은 똑같은데 디자인이 예쁘고 인테리어 예쁘니까. 흑설탕에다가 네. 절여놓은 그 쩐처우라고 하는데 요거 타로를 그래 맞아. 에다가 흰우유를 부었는데 요게 이게 흑설탕과 흰우유가 섞이는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맛있죠. 맛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리는 게 얘들도 이제 인테리어 이런 거 많이 본다 이 나라 사람들도. 네. 중부지역 비가 왔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볼만한 게 구정맞이 신권 1만 동 이하 소액권은 발행 중단했답니다. 이제는 올해 안 구정을 나왔다 맞아서 그랬죠? 새로 발행되는 신권 중에서 1만 동 이하의 지폐는 추가 발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이거 신권으로 그치. 떼때 그 리시라고 해서 DC 그 복돈을 주는 게 한국이랑 똑같은데 누가 5천 동짜리 주면은 이거 받겠습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그렇죠. 밥상 엎어집니다 그냥 이러면서. 혼납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이것 좀 중요하죠. 호치민시에서 송장과 원산지 증명 없는 수만 개의 국제 브랜드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난리가 났다. 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핸드캐리로 물건 많이 보내실 거예요. 보면 네네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거 요즘 단속이 심해졌다 그래요. 호치민 요즘 쪽은. 그래서 저희가 핸드캐리 보낼 때 네. 그 한국 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요즘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혹시 문제 생겨도 잘 우리가 보장해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가 세관에 있으면은 굉장히 이 친구들 돈을 많이 가져가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는 이거 좀 단속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보내실 때 핸드캐리 업체라든지 요런 정식 통관 안 되는 물건 보내실 때는 좀 주의를 하시라.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셔. 특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하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있으실 거다. 네. 이제 하노이도 지금 단속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정직하게 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마요를 좀 더 먹이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베트남 여권 파워가 전 세계 87위라고 합니다. 네. 이게 베트남 190개국을 평가한 건데 1위에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일본의 여권이 2년 연속 1위. 한국이 2등이죠. 한국이 싱가포르와 함께 2등이라고 네. 합니다. 그 2년 전에만 해도 한국이 1위였다고 해요. 네. 한국이 네. 좋은 나라다. 한국은 좋은 나라죠. 라오카이 성의 인민위원회가 사파 노른자 땅 위를 경매를 한다. 네. 누군가는 돈을 벌겠네요. 그렇죠. 배가 아픕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호치민 아파트 거래량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네. 그리고 베트남 북부 지역에 최대 규모의 환락 천문대에서 천문대가 있네요 여기. 천문대가 있죠. 네.
활약 지역이 뭐냐면 여기가 그거예요. 베트남에서 약간 하이테크 파크로 밀고 있는 뭐 데고 항공 우주 기술국 막 네네.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학가들을 다 밀려고 네. 대학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대학들이 안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들어올 리가 없죠. 굉장히 멀거든요. 여기 1시간 가야 돼요. 그런데 진짜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국은 음. 진짜 동네 허접한 대학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가도 캠퍼스가 무지하게 크잖아요. 고등학교의 기본적으로 10배잖아요. 네, 여기는 학교가 그냥 건물이다. 그냥 이를테면 뭐 건물 하나 해놓고 네. 여기가 대학교다. 명문대다. 아니면 활락은 안 가봤죠? 저 가봤습니다. 아, 가봤어요. 그거 네네.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도 단지는 여기에 약간, 뭐가 네. 들어올 거가 있는데 들어와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호치민시의 아파트 거래량 감소형 얘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또 여기 있네요. 베트남 에어라인 2018년 정시 운항률 평가의 선두권이다. 선두권인데 자기네들끼리 네. 경쟁하는 거잖아. 아시아 태평양 연안 항공사 중에서 네. 정시 비행한 항공사의 5위에 랭크되어 있다고 하죠. 그 약간 그 병신 올림픽 아닙니까 이거? 병림픽이라고. 병림픽이라고 하죠. 이런 거 참고로 이 병림픽에서 아마 비엣젯은 아마 꼴등을 할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런 말죠. 그 승리한 병신이 되라. 네. 승리한 병신은 꼴등한 게 승리인가? 아 그렇죠. 아니요 1등 해야 돼 거기서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그 뱀꼬리 뭐 용머리 같은 용머리, 용머리 용두삼이? 좋은 건데. 그냥 하여튼 네. 그렇다. 아 호치민 아파트 거래량 감소는 좀 그래 좀 그렇네요. 왜냐면은 네. 공급이 좀 많아졌어요 호치민이. 그렇죠. 그런가 보자. 그리고 여기 또 이번에 중요한 뉴스가 있습니다. 뭡니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우리 트럼프가 네, 또 한- 신년에 한번 만나자 했었는데 여기 개최지로 하노이하고 다낭을 거론하고 있다는 아 그래요? 얘기를 합니다. 도란프 성님 오십니까? 근데 베트남이랑 그 몽골을 지금 후보군으로 점치고 있다고 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여기 지금 사절단이 와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여기가 어디가 하면 괜찮을까? 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얘기죠. 몽고와 베트남이면 거의 뭐 그렇죠. 중국에서는 만날 리가 없고 중국이 딱 붙어 있는 나라 두 개 아닙니까? 베트남은 지금? 괜찮은 게 미국하고도 조금 이렇게 연줄이 있고 네. 베트남 입장에서는 닮고 싶은 나라이면서 하여튼 공산 사회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 북한 정부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기타지로 베트남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도 아시아 국가가 될 것이라는 추측 속 베트남은 미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데다가 신흥 경제 개발 국가이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의 정상회담을 유치하게 된다면 수도인 하노이와 관광 도시인 다낭을 예비 후보지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해군 구축함이 황사군도를 왔다. 중국이 좀 짜증냈다. 예. 약간 이거 그거죠. 이제 약간 무역 분쟁과 이제 그 연결돼 미국- 있다고 볼 수 연결돼 있겠죠? 벌써 예, 약간 저 개기지 말라라는 얘기인데 황사군도가 좀 약간 또 국경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베트남과 그렇죠. 또 황사군도라고 하면 한국으로 치면 약간 독도 같은 정도로 느낌이죠? 네. 보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국과 베트남이 약간 국경 문쟁으로 굉장히 핫한 동네인데 그렇죠. 여기 미국 배가 왔다는 얘기를 이제 그 까불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는 거죠. 그래서 뭐 베트남과 러시아가 무역 협력과 투자 발전을 한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교통부에서 롱탄 국제공항 프로젝트 늦춰져서는 안 된다. 너무 세월 이게 쉽죠? 뭐냐면은 호치민이 네. 하노이보다 더 국제적이고 글로벌한 도시입니다. 네. 근데 공항 사이즈는 하노이보다 작고요. 운항하는 비행기는 하노이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공항이 도심에 있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게 예전에 좀 지어졌던 거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항을 확장해서 이제 인천공항, 그러니까 김포를 대신하는 인천공항을 지었던 것처럼 호치민 떤선역 공항을 대체하는 롱탄 공항을 호치민 인근에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베트남의 여학생이 4년 정학금을 받고 아이비로 갔대요. 이런 뉴스는 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공부를 잘했네. 네. 좋겠다. 음력설 음력설에 기간 동안 혼다 혼다 스쿠터 가격이 급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음력설 기간에 혼다 스쿠터 사지 말고 축구가 끝난 다음에 껌도에서 스쿠터를 사라. 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근해를 지나가는 베트남 유선이 터졌대요. 네. 유선 타지 마세요. 저희가 너무 속도 빠르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좀 뭐 속도를 괜찮지 않아요? 낮춰볼까요? 네. 이거 뉴스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나? 아예 뭐 별 중요한 거 아닌데 뭐. 네. 2019년도 베트남 공항에서 방문객을 1억 2천만 명 정도를 유치하고 싶어 한답니다. 네. 많이 오네요. 작년보다 800만 명 많다고 하니까 네. 이게 작년에도 1억 명 이상이 왔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많이 오잖아요. 사실 요즘에 관광지로 또 많이 유명해졌고. 진짜 많이 오네요. 네.
또 호치민 부동산의 적신호가 펼쳐지던 뉴스입니다. 네. 호치민시 건설청 자료에 따르면 호치민 아파트 시장은 2018년 말까지 공급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작년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77개로 2017년도에 비해 13%가량 감소했으며 그중 저가형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호치민시 부동산협회는 작년 시장에 나온 아파트의 80%가 중고급형으로 저가형은 20%가 되지 않는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아까 방송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얘기했나 부동산? 근데 네. 뭐 지금 좀 이제 한번 좀 다질 때가 됐죠 사실은. 그렇죠. 호치민 같은 경우는 투기가 한 2, 3년 정도 굉장히 많이 불었던 동네고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되게 많이 했대요 부동산 시장에. 네네. 호치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거 뭐 얼마 전에 통계자료 보니까 뭐 그 부동산 투자하기 좋은 도시 5개 중 하나를 꼽혔더라고 호치민이.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좀 뜸해질 때 됐다. 네. 그렇다고 뭐 집값이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 사실은. 또. 그리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여기 하노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부족한 저가형 아파트 여기 특별히 부족하잖아요. 저가형 아파트. 부족하죠. 네. 보시면 여기 공동주택 이런 거 많잖아요 여기. 음. 혹시 가봤어요 그 안에 막그 옛날에 전쟁 끝나고 지은 것 같은 공동주택들 막. 많이 네, 있죠. 안에 그런 막 데가. 식당도 있고 막 네. 그런 약간 우리 네. 홍콩 르와르 영화 보면 나올 것 같은 집들. 그거에 맞아요. 예. 네, 네. 그거를 지금 밀어내질 못하고 하노이도 지금 약간 좀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 그 주택을 대신하기 위해서 공동 아파트를 짓는데 네. 아파트를 하동 쪽으로 많이 밀었는데 지금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를 많이 안 하고 있다. 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베트남 기후 변화를 대체를 네. 돕기 위한 국제 기구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젊은 워치가 조사한 기후 위험 지수에서 10위안에 들었으면서 2016년도 2030년 기간 동안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3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중 70%는 국제 기구와 다른 국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요게 오토바이를 워낙 많이 타니까 그렇죠. 매연이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 오염 지수에 속합니다.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죠. 이거. 전기 오토바이를 타야 되는데 이 친구들 그렇게 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 부영사 핸드폰을 훔친 사람이 있대요. 비나선 택시기사가. 요런 거는 왜 뉴스로 내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이상한 게 아니 네. 뭐 부영사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이게 뭐 굳이 필요 있나? 나도 핸드폰 썰이 당해봤는데 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굿모닝 베트남 2%가 핸드폰 절도로 당했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지 사실은. 완공을 코앞에 두고 시 당국이 노바랜드 7개 토지에다 사용 정지 처분을 했답니다. 네. 노바랜드 그룹이 진행 중인 7개 아파트 레지던스에다가 호치민시에서 여기를 중단시켜 버렸다고 해요. 노바랜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주식으로 좀 재미를 봤다가 재미를 본 곳이죠. 여기로는 거의 한 50% 성장을 한 달 사이에 재미를 봤었던 곳인데 그래서 이런 거 많습니다. 베트남이 약간 실컷 건물 다 지어놓고 막 허가 안 내주고 이런 게 경남 옆에 보면 그런 흉물스러운 빌다가 하나 있죠. 있죠. 그 주차장 같이 생긴 그 빌딩인데, 기둥만 서 있는. 네, 그것이 몇 년째 지금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뭐 돈 떨어졌겠죠, 여기 아마. 뭐 허가가 잘못 났거나. 네. 그러니까 푸꾸옥에 뭐 토지 위반법 뭐 엄중 처벌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푸꾸옥이 관광지죠. 그렇죠. 푸꾸옥이 하노이 최남단에 있는 하노이가 하노이가 아니라 베트남 베트남의 최남단에 최남단. 있는 네. 섬인데 제주도. 약간 제주도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가보고 싶네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푸꾸옥 네. 좋죠. 안 가봤지만. 하노이시 미용 마사지 업계의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미용 및 마사지 관련 업계의 모든 서비스 관리 강화에 대한 법령 제 6328호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는 작년 보건부가 조사한 내용에 의거하여 승인한 법령으로 각 사업체마다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이제 하여튼 뭐 요거를 관리한다고 합니다. 네, 좋다. 좋다. 네. 다낭시에서 해상치안에 힘쓸 것이라고 합니다. 해상치 않냐? 쯔엉 꽝아이 베트남 교통부 장관이 다낭 어민들을 보호하고 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해상치안을 해적과 싸우겠다는 거. 베트남에도 그런 해적이 해적이 있나? 루피를 잡으러 가는 거 진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해적왕이 될 거야. 그렇습니다. 네. 그 새해 또 다양한 포장에 또 그 뭐죠? 이거 빵 나오는 거 뭐지? 문케이크 같은 거 이제 문케이크 아니지 그거. 그 하여튼 새해에도 뭘 하죠? 빵을 먹는다. 네. 그래서 뭐 빵이 많이 늘었다네요. 그리고 싱가포르 큰손이 비나밀크 주식 2조 2천억 동 규모의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요런 놈들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네.
현재 비나밀크 3대 주주인 플래티넘 빅토리가 비나밀크 주식 1,741만 주를 추가 매수 신청했다. 지난주 주당 12만 5천 동으로 장마감된 시세를 적용하면 2조 1,176억 동 규모이다. 라고 합니다. 엄청 돈 지금 잃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이걸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 인간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네. 번돈이란 동네가 뭐 장기 뭐 물류 창고 이런 거 한다네. 뭐 번돈 한번 찾아볼게요. 내가 지금 읽어봐요. 번돈 2030년 번돈 아시아 태평양 금융 중심지로 변모할 수 있을까? 번돈은 내가 번 돈, 네가 번 돈. 그렇지. 번돈 어떻게 써야 될까 이런 거 아니야? 그렇죠. 번돈의 사회 경제 개발 계획 2032 205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계획에 따르면 이 지역을 해상 및 항공 물류를 접목시켜 동남아시아 지역 물류의 중심 관문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생산량 56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8만 9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베트남 경제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나아가 고급 서비스, 고급 관광 산업과 세계 자연유산을 접목시켜 아시아 태평양의 금융 중심지,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번돈이 어딘가요? 번돈이 하롱베이 옆이에요. 이거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여기 그 카지노 짓고 경마장 짓고 한다는데 얘기인 것 같아. 맞아 이제 동네 이름 기억이 나네요. 네네. 야, 번돈을 치니까 위치가 중국이랑 가깝습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물류 쪽으로라든지 이런 거 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맞아 이거 맞아. 그 번돈에 지금 그래 국제공항 짓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네네네. 지금 여기 구글에 치니까 번돈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는데 이거 예전에 제가 그 만들어지는 걸 봤었죠 가서. 네. 기억이 납니다. 번돈이 많아야 될 텐데. 번돈이 많겠죠 이거 잘 되면.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홍콩처럼 무관세 지역으로 관세 없이 뭐 그 카지노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기억이 나네요. 조감도로 보니까 제가 예전에 왔다 갔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예. 하롱베이랑 가까워요 여기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좀 카지노 경마장 뭐 종합 리조트 해서 뭐 관세 없이 물건도 뭐 홍콩처럼 뭐 이런 거 하려고 한다라고 들었는데 위치가 좋네요. 이래 보니까 중국이랑 가깝고. 번돈이 많으신 분들은 번돈에다가 땅도 사시고 네. 투자도 좀 하시고 맞아요. 하시면 번돈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꽝린 쪽이죠, 그래. 네, 맞습니다. 네. 베트남 조국 전선이 태풍 1호 피해민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쩐스탄먼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 의장이 아니 뭐 자기 나라 사람들이 뭐 좀 힘든 나라에 있어서 도와준 게 이게 뭐 아프리카 수재민을 도와 뉴스 그러냐 사실은. 당연한 이거 거로.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뭐 한국에서로 치면은 뭐 한국 그 문화체육장관고 장관이 뭐 매미로 인해서 힘들게 된 수재민 도왔다. 수재민 도왔다. 뭐 좋은 얘기죠. 그렇죠. 네. 2019년도 호치민시 예산이 약 400조 동이라고 합니다. 네. 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00조 동요? 네. 400조 동 얼마지? 맞나? 큰 돈이다. 큰 돈이다. 뭐 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뭐 했는데 하나로 한 19조 원 정도죠. 20조 가까이 되는 돈을 했고 뭐 돈을 쓴답니다. 네. 좋겠네요. 돈을 써서. 20조 나도 갖고 싶은데. EIU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GDP 베트남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할 듯이라고 합니다. 7%대 한다. 그렇죠. 네. 성장률 자체는 가장 높았죠. 네. 그리고 직접 마약 재배해서 판매하던 95년생 남성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응웬수원 정 씨가 잡혔는데 네. 대마 씨앗을 사서 대마를 재배를 했답니다. 네네. 대마 잘 자랄 거 아니야. 그렇죠. 날이 좋아가지고 여기는 잘 자랄 것 같아. 수입산 과일 소비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수입산 과일 소비가 눈에 띄게 늘었다. 수입산 과일 소비가 강세가 되면서 이 베트남 로컬 과일 시장을 위축시켰다고 하네요. 그럴만 하죠. 네. 외국 과일 특히 뭐 클레버 프루츠 이런 또 체인점에서는 외국 과일 많이 팔고 그리고 사실은 뭐 여기 과일 맛있긴 한데 또 없는 과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 뭐 한국산 과일이 4가지밖에 수입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뭐? 사과, 배? 배, 감인가? 딸기, 네. 감 뭐 이런 거였나? 하여튼 뭐 그런 포도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듣자 잘 기억 안 나는데 복숭아가 수입이 안 된다며? 안 돼요. 그래서 뭐 여기 약간 그 한국이랑 베트남의 FTA인가 뭐 그 협정 때문에 약간 그게 뭐 부족하다 그렇답니다. 하여튼
은행 고위급 간부가 네. 고객 명의를 유주해서 거액 인출을 도왔다고 합니다. 나쁜 놈이네요. 이거는 작년 얘기인데 지난 12월 20일 명의를 도용해서 100억 동 이상을 인출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빠따를 쳐야 됩니다. 네. 나쁜 사람들. 그리고 뭐 베트남 국영방송국 VOV가 30주년이 됐다. 네, 호치민시 1군의 방송국을 둔 베트남 국영 라디오 방송사 보이스 오브 비엔남 VOV가 개국 3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참고로 이제 베트남 VOV가 최근에 한국어 방송을 시작했다고 해요. 네. 하루에 3번씩.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보세요 나중에 한번. 네. 저도 가끔씩 듣는데. 그리고 또 뭐 오늘- 그 정도로 하고 또 마지막 기사가 하나 있네요. 하노이와 하이퐁에서 또 원산지 불분명 상품 회수다. 이건 이제 아까 비슷한 동일한 내용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치민은 되게 엄격하고 하노이는 좀 덜 엄격한데 지금 올라왔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오늘 베트남 2019년 1월 굿비 뉴스 네, 뭐좀 잘 들으셨는지 유익한 정보를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 네, 유익하고 싶지만 유익하지 않는 방송. 어머니 뵙나. 유익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유익하기 어려운 방송 부모님 배우나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새해 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네, 안녕.